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네요. 9-2단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민감한 내용입니다. 자, 민감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겠죠?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저는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도 허용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단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말이지요.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죠. 자, 이런 좀 잡스러운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자, 앞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수록은 해 놓았기는 했는데, 학교 시험에 기출문제를 약 100개의 학교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단 한 문제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자, 뭐 너무 많은 학교들을 찾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없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여기가 진짜 백입니다. 자, 토론의 논제는 방금 제가 장난삼아 조금 말씀드렸듯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라는 것이 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찬성 1위 먼저 입론을 합니다. 찬성 1의 입론입니다. 입론은 일단 근거 두 가지를 먼저 들고 마지막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주장만 읽어보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고 휴대전화 사용 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끔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측 제2 토론자 반대 2가 반대 신문, 입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학교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굳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더니 대답을 해야 되겠죠. 교내에서는 대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찬성 측이거든요. 밑에 자, 이제 다시 입론입니다. 반대측이 입론입니다. 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현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장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 학교는 공동의 규범과 예의 범죄를 익히는 공간이며 휴대전화 사용을 사용할 자유보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찬성 측 발언을 정리하고 아주 중요한 것, 구체적인 수치와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죠.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자, 이제 찬성 측에서 방금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반대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서 휴대전화 제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죠. 높다는 점을 활용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입론. 그리고 이제 아까는 입론 찬성측 1, 반대측 1이 입론을 했고 이제 찬성측 2, 반대측 2가 다시 입론을 합니다. 자, 입론 내용 긍정적인 거, 휴대전화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휴대전화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끊었습니다. 누가? 반대 1위. 자신의 발언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됐습니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제지를 합니다. 반대 신문은 무엇을 한 다음에 창성 측의 입론 후에 하겠다. 끼어들지 마라 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창성 측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계속해라.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문제들 보시면 사회자의 역할 출제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말하지 못했던 예시를 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발언 시간을 뭐라노? 왜 이런 말이 꼬이죠, 맞죠? 자,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반대 1위. 싸가지 없습니다.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찌는 얼마나 잘났다고. 자, 재수 없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이 좋지 않는, 싸가지 없게 말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전달하였죠. 그래서 실제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도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대측 제2 토론자가 입론을 합니다. 됐나요? 쭉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찬성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자, 유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론의 특징도 보아두시고, 자, 반대 1은 찬성 측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찬성 측 마찬가지로 찬성 측 주장을 강화하고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토론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만 하고, 자, 밑에 정리된 내용 보여드릴게요. 제재 개간 빠르게 넘어가고 제재 구조도도 빠르게 넘어가도 되는데, 요 순서는 은근히 잘 나오고 있으므로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피수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고, 됐나요? 많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된 태도 있었죠.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도 토론 특징에서 6번하고 9번 같은 경우에도 토론 특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 7번, 8번까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토론 내용, 실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토론 특징이 있죠. 위와 같은 말하기 토론의 특징, 이러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